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코드가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n번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을 하고 싶으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요 다시요. 그러니까 요 11번째 라인과 13번째 라인에서, 이 13번째 라인에서 14번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11번째 라인으로 점프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갔다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 가겠죠. 하고 또 다시 위로 갈 거고, 또 다시 위로 갈 거고, 그죠? 그래서 13라인 다음에 다시 11로 가라,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그거를 그 반복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반복문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프린트 이용해가지고 간단한 게 요거니까 이렇게 뭐 5번을 할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일단은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한 거죠. 사람이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면 불편하니까, 자, 이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y부터 할게요. y 명령어는 이제 y를 쓰고요.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오냐면 여기도 논리값이 옵니다. 논리값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if에서 아까 if 이렇게 생겼었죠. while만 바꿔주시면 되고, 작동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if도 true였을 때 이게 블럭이 실행이 됐죠. false일 땐 실행이 안 됐고요. while도 마찬가지로 true일 때 이 블럭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false일 때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if문과의 차이는, while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여기서 끝나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간다라는 차이만 있어요. if문은 끝에 도달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반복문은 끝에 도달하면 다시 제일 위로, 그러니까 시작 지점으로 올라갑니다. 블록의 시작 지점.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high를 쓰게 되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1번째 라인, 2번째 라인 실행해서 출력을 할 거고요. 3번째 라인에서 끝나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1번째 라인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또 이걸 실행하고 오면은 다시 1번째 라인으로 가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high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문인 거예요. 뭐 중간에 이렇게 뭐 하나 더 끼워 넣어도 되죠. 그죠? 왜냐면 개념 자체가 끝에 도달하면 다시 처음으로 점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1번째 라인부터 또 4번째 라인까지 다시 실행하겠죠. 그럼 high AA, high AA, high AA, high AA 이렇게 계속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시키는 명령은 while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true라는 부분은 실행하라는 뜻인데, 그렇죠? 여기가 계속 true로 유지가 되면은 무한히 반복을 한다라는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반복을 제어를 하시려면 이제 반복 횟수를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그 반복 횟수가 여기 따로 딱 문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반복 횟수를 세셔야 돼요. 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cmt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보통은 이제 셀 때 0부터 세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맨 끝에 볼일 다 보면, 그죠? 반복의 끝에 다 다르면 요 cmt를 하나 올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증가 표현식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AA 대신 cmt를 출력을 해보면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 횟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직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가 있고 16,000번 정도에서 일단 제가 끊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반복 횟수를 셀 수가 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횟수가 도달했을 때 이 true를 fals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의 표현이 true이기도 하고 false이기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조건이 와야 되죠. 어떤 변수가 어떤 값일 때까지는 뭐 true, 어떤 값일 때까지는 false. 어쨌든 변수가 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true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따져봐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10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럼 CNT가 10인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true여야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반복 횟수가 10입니까? 물어보고 10이 아니라면 계속 돌려야죠. 그죠? 10입니까? 했을 때 10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만 돌려 라고 하면서 false가 나오게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반복문 제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 10번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뭔가 반복 횟수를 셀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0부터 세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이 반복문은 횟수를 세는 거죠. 자, 근데 이 반복문은 우리가 어떤 수열을 표현할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20부터 50까지 짝수를 표현하고 싶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3의 배수? 이런 거 구하고 싶을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도 이렇게 y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대신 이제 여기서는 횟수 세기보다는 요거를 스타트 숫자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1씩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3씩 증가를 시키면 3의 배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근데 이제 2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1부터 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까지니까 스타트가 50보다 크면은 펄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21부터 시작을 할 거고 3씩 증가를 할 거고 50보다 커지는 순간 51이 되는 순간 멈추겠죠. 이렇게 해서 21부터 48까지 3의 배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열 표현도 가능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1부터 200부터 500 사이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 네. 자,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1부터 100까지 짝수 출력해라. 요거 아까 수열 표현하는 거 요거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둘 다.
짝수니까 시작을 2로 잡으시면 되고 100까지니까 끝을 100으로 잡으시고 짝수니까 2씩 증가하면 되겠죠? 짝수는 2의 배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짝수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신 다음에 요 안에다가 if문을 이용해가지고 얘가 짝수인지를 체크한 다음에 짝수일 때만 출력하는 것도 괜찮죠. 이렇게 해도 짝수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써야 되냐라고 하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짝수일 때도 뭔가를 해야 되고 홀수일 때도 뭔가를 해야 되면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냥 짝수 그 자체를 얻는 거가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짝수만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숫자 꾸러미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쏙 뽑아서 쓰고 싶으면 이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숫자 수열을 그 자체를 만드는 게 목적이시면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밑에 게 훨씬 일반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조건문으로 캐치하는 게. 자, 뭐 200에서 500도 마찬가지죠. 시작을 200으로 잡고 끝을 500으로 잡는데 이제 3과 5의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면은 3과 5의 최소 공배수를 얘기하는 건데 15예요 15 그죠? 그래서 15씩 해가지고 15의 배수를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3의 배수이면서 AND 5의 배수이기도 한 경우에만 출력해라 이렇게 해도 되죠. 1씩 증가시킨 다음에 200과 500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뽑아서 출력한다는 뜻이 되겠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를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은 주로 쓰는 반복문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while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제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문. 자, 포 같은 경우는 범위를 지정해서 반복문을 쓸 때 while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범위가 정해져 있는 범위 기반 반복문은 for로 많이 쓰고요. while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무한 반복 구조 같은 데서 좀 많이 씁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while이든 for든 둘 다 알아두셔야 되니까 while부터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자, for도 한번 해보죠. 자, for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while에서도 어쨌든 뭔가를 표현하려면 시작과 끝과 몇씩 증가를 하는지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잡고요. 끝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체크하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반복해서 체크하는 변수. 요게 이제 이렇게 구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는 1부터 10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i는 1회차일 때 1이고요 2회차일 때 2이고요 3회차일 때 3이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점으로부터 1씩 증가하고 10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씩 증가해요. 1씩. 얘는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과 끝, 양쪽 끝이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은 포문이 훨씬 편하다. 200에서 500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당연히 이 i는 꼭 i로 안 쓰셔도 됩니다. 변수예요, 변수. 그래서 변수명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정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여기서 정한 변수를 블럭 내에서 그냥 맞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일 때 여기다 200 담고 한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 1 증가해서 201 담고 실행하고, 202 담고 실행하고 하면서 500까지 500 담고 실행하고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 그러면 while에서는 이거를 내가 간격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일식밖에 증가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간격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seq라는 걸 쓸 거예요. 자, seq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가 열리고 닫힌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seq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개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시작이고요.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간격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고 하니 1부터 100까지 2씩 증가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1부터 99, 그러니까 홀수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이 표현도 있죠. 이 표현도 사실 보시면 다 나와요. 이렇게 1부터 100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거, 여러 개가 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아래서 다루는 요 기본적인 이 값들을 이제 보통 벡터라고 하는데, 벡터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구조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일단 다 숫자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은 이제 1부터 그렇죠? 시작과 끝을 1씩 증가하는 표현이고요. 내가 간격을 좀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seq라는 걸 써서 이 간격까지 정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땡땡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컴마를 쓰셔야 되고, 위의 표현에서는 땡땡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 꺼내서 여기다 담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3 꺼내서 담고 실행하고, 5 꺼내서 담고 실행하고 해가지고 99까지 담고 실행하고 끝나요. 이 숫자 덩어리에 있는 거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꺼내가지고 i라는 변수를 대입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문 같은 경우는 이 숫자 덩어리의 개수만큼 반복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반복문은 끝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개념도 하나 있어요. 다중 반복문.
아까 우리가 조건문을 중첩해서 썼었죠. 그죠? 이렇게 조건문을 중첩해서 쓰면은 그 중첩한 만큼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 반복문이라고 해서 하나의 반복을 또 여러 번 반복시키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가장 간단한 게 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 여기에 보면 이게 반복의 개념이 두 개가 들어갔죠, 그죠? 여기에 반복이 좀 들어갔고요. 1, 2, 3, 4, 5. 요거 반복이죠. 그 다음에 요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네 번 나오니까 이것도 반복이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1 5번 출력하는 걸 또 4번 한 거죠. 자, 그러면은 1 5번 출력하는 거 먼저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y를 써도 되고 폴을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무한 루프 구조 아니면은 거의 폼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 하면은 5번 반복을 하겠죠. 자, 캣으로 할게요, 캣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4번 하면은 4번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고. 근데 보시면 이제 정확히 똑같은 코드니까 얘를 이 3줄짜리를 또 4번 반복하면 되는 구조죠. 그래서 1에서 4까지 이렇게 하면 4번 반복이죠. 요거를 그대로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안에는 또 여기서 여기까지 반복을 하겠죠. 요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1 5개가 나올 텐데, 이거를 또 4번 반복한다. 그리고 여기 한 번 끝날 때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줄바꿈이라든지 공백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번에 1 5번 출력이 끝나면 공백을 이용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복문은 이런 이중, 다중이라고 하면 뭐 3중, 4중, 5중도 다 포함이 되는데, 다중 반복문은 2중만 할 줄 아시면 돼요. 2중까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합니다. while 반복문이 있고요. while은 여기가 true일 때 계속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조건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true로 줘놓고 무한 반복시킬 때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가 있을 때, 시작과 끝이 있을 때 보통 포문을 많이 쓴다. 그리고 이 범위 값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세미콜론, 그러니까 콜론을 이용해 가지고 시작과 끝을 정하는 방식과 seq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과 간격까지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은, 이 이중 반복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니까 꼭 익히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반복문의 가장 바이블 예제는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구구단을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작성할 수 있을 정도면은 반복문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구단을 만드는 게 어렵다. 구구단 잘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돼요. 코드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구구단을 1분 내로 만들 수 있다. 다른 언어를 줘도 그 반복문의 문법만 익히고 나서 구구단을 1분 안에 만들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되셔야 돼요. 자, 2단부터 9단까지. 자, 이게 순서가 이래요. 일단 2단 만드시고 2단부터 9단 만들고 그 다음부터 9단까지 홀수단 짝수고 가능하면 이제 n단부터 n단까지 k에 이렇게 해주시고, 요 m이랑 k는 변수죠. 이건 n인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2 하고 x 1 이퀄 2 하고 줄 바꿈까지 이렇게 해서 2단을 뭐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반복문으로 일반화를 시켜야 되니까, 자, 이 똑같은 부분이죠, 이거. 그리고 요 1, 2, 3.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수열이잖아요. 수열이는 우리가 포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요 1, 2, 3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딱 다 똑같잖아요. 얘는 어차피 2 곱하기 1로 표현되는 거고 2 곱하기 2로 표현되는 거고 2 곱하기 3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요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1부터 3까지를 만들 수 있으면 되고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대신 이제 1 대신 i를 넣으면 되고, i가 1이랑 3을 의미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나는 9까지 필요한 거니까 3이 아니라 9로만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또 8번 해야겠죠. 2단부터 9단이니까. 자, 주의하실 점 하나는 여기서 i를 쓰시면 안 된다. 왜냐면 요 반복문을 요 안에다 이렇게 넣을 건데, 그러면은 요때 사용되는 i랑 요때 사용되는 i가 이름이 같아지면서 얘랑 얘랑은 반복이 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그 변수를 쓰게 되면서 그 반복문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르게 해주셔야 된다. 자, 2부터 9가 필요하죠? 이렇게 J를 출력을 해보시면 2부터 9가 나오죠. J는 2부터 9예요. 그럼 이제 이 포문을 갖고 들어와서 2 대신 J를 넣으면은 2부터 9까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만들었고요. 자, 홀수단과 짝수고. 근데 그 밑에 걸로 할게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이 2단부터 9단인데
이러면은 내가 원하는 단을 그죠? 정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다 n 하나 놓고 m 하나 놓고 9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2 대신 m 9 대신 m을 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를 내가 이렇게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단을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K의 배수단. 자, 단을 그릴 건데 단은 얘에 의해서 그려지죠. 그러니까 단 하나가 정해지면은 그 단을 가지고 J가 단이에요. J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건데 특정 J일 때만 그려주게 하면 되죠. 그 특정이 K의 배수단이니까 K를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만약에 5의 배수단만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은 K를 가지고 따져봐야겠죠, 이렇게. 자, J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단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J를 단으로 바꾸면 조금 더 낫죠. 단은 n부터 n 단이고요. 단을 k로 나눴을 때 k의 배수인지를 따지는 거죠. k의 배수가 맞으면은 포문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12에서 19단 사이에 5의 배수인 단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두 개인데 그래서 15단이다. 1부터 20 사이에 그러면 5, 10, 15, 2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변수화 시키면은 우리가 그때그때 구구단의 형태를 변수값을 조정하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